때 솔직히 쉽지 않은 경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강팀도 다 원정 포지션에다가 그쵸. 그라나다 라이도 좀 어려워 보이고 뭐 토리노 경기도 어쩔 때는 좀 까봐야 될 것 같고 한데 일단은 저기 뭐야 성남대 부천 나 잘 모르겠어 형님. 그냥 묻찍고 치우는 게 나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잘 모르겠어. 뭐 언어보도 솔직히 뭐 언더가 나도 안 이상하고 오버가 나도 안 이상해 저 경기. 전혀 감도 안 와. 그래서 뭐 굳이 보면 그냥 묻찍고 치우는 느낌으로 보고요. 경남대 천안 뭐 이브리그라서 솔직히 변수가 당연히 있어요. 밀어도 막 진짜 반코트 때려도 그냥 한 골 먹고 지는 경우 많아. 오늘 아침에 MLS 밴쿠버 마냥. 근데 어쨌든 간에 어제 김천 미끄러졌고 또 부산 미끄러졌죠. 경남 입장에서는 최근에 어쨌든 간에 뭐 경기 내용이 엄청 안 좋았다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직전에 부천과의 좀 찐득한 매치에서 결정력 차이로 이제 패배를 했고 하면서 최근에 승리가 별로 없어요. 최근 7경기, 최근 6경기 동안 1승밖에 없어. 서울 이랜드 원정 가서 뭐 김포 상대로도 무승부. 물론 상대가 좀 빡세긴 했어요. 김천 막 또 경쟁팀인 부천 원정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빡빡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이거 천안은 잡고 가야 된다. 경남이 몇 년도에 2024년인가 5년까지 승격 못하면 뭐 해체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거는 어제 가뜩이나 이제 다른 팀들이 미끄러진 마당에 이거 못 잡으면 진짜 답도 없어. 이거를 그래서 저는 막말로 어제 그리고 정배도 다 터졌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뭐 신경 쓸 수 있고 오늘 이기면은 부산이 2위 부산이랑 승점은 똑같아지거든요. 경기 수도 똑같고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경남승. 그리고 이제 해축으로 넘어가서 토리노 대 깔리아리. 그래서 이것도 첫 경기죠. 그거인 만큼 이제 뭐 쉽진 않을 것 같은데 토리노는 일단 이적 시장을 아직까지는 뭐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까지는 아니에요. 뭐 몇몇 자원들 뭐 벨런 뭐 신고 같은 애들이 이제 모나코로 아주 좋은 자원인데 사이드 쪽에 떠나 보냈는데 이제 뭐 벨라노바 같은 애들 데려와가지고 또 그 공백을 메꿨고 벨라노바 근데 속도 원툴이거든. 잘할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뭐 한 자리 메꿔놨고 그 밖에 이제 또 베로나에서 지난 시즌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삼선의 이제 타메제 얘는 이제 서브로 쓰려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일리치, 리치 이 치치 라인의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두 명은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토리노가 뭐 기술도 좋고 뭐 활동량도 괜찮고 수비력도 괜찮고 밸런스가 좋아. 여기에 백업 탐해주면은 중앙 쪽은 지금 토리노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앞선이 문제야. 최전방에 사나브리아를 믿어야 되는 일단 이 상황. 사나브리아가 얼만큼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좀 제가 볼 때는 보강 한 명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백업도 약하거든요. 펠레그리 막 이런 애들 나오면 진짜 암 걸리거든. 골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토리노 지난 시즌도 사실 공격력에 있어서 이제 기복이 있었잖아요. 토리노가 우리가 항상 토리노 경기 찍을 때는 토리노가 이길 것 같은 날에 이거를 믿고 승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이 새끼들 또 골 못 넣고 막 0대0 1대1 나오는 거 아니냐고 언더로 가야 되나 고민했었잖아. 오늘도 그 맥락이야. 뭐 미드필더 블라시치를 또 웨스트햄에서 완전 영입하면서 2선 보강하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다 괜찮은데 최전방이 조금 뭔가 믿음직스럽지는 않아요. 물론 이게 까봐야 알긴 했는데 어제 로마 봐. 나는 벨로티 나와서 이거 안 될 줄 알았거든? 벨로티가 폼이 좋대요. 지난 시즌 벨로티가 아니더라고. 뛰는 거 보니까 지난 시즌에 이제 답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경기 보면 벨로티 나오면은 로마를 찍었는데 벨로티 선발이다 그러면 욕부터 시작했어. 어제 경기 보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돼 있더라고. 옛날 뭐 토리노 시절까지는 마침 토리노네. 토리노 시절까지는 아닌데 이름값을 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역시나 시즌 초반 그리고 키에사도 되게 잘하더라. 프리시즌에 괜찮다는 소리는 들었거든요. 근데 키에사가 큰 부상 이후에 마탱이가 완전히 가 있었는데 와 어제 되게 폭발력도 예전만큼 올라왔고 빠따도 확실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 이게 확실히 봐야 돼 경기를.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간과했던 것 같아. 아탈란타도 케텔라르 AC 밀란에서 개망하고 아탈란타가 주워왔거든요. 어제 축신이더라.
저는 그래서 이제 아탈란타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가자마자 왜 이렇게 잘해? 나 일치치가 제리만 줄 알았어. 어제 제가 새벽에 경기 다 보고 잤거든. 이 예상 밖의 그런 세리에들 세 팀이 다 예상 밖이더라고 진짜. 그리고 또 수비가 좋은 로마랑 이제 라치오가 두 골씩 쳐먹질 않나. 이래서 세리에가 어려워 초반에 더. 어쨌든 그런 부분이라 뭐 좀 봐야 될 것 같고 칼리아리는 승격했죠.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스터 그 동화를 이뤄냈던 뭐 산푸드리아도 있었고 또 어디 있었지? 아무튼 라니에리 감독입니다. 딱 그 색깔이야. 라니에리 색깔. 기본적으로 이제 좀 롱볼을 이용한 역습을 좀 좋아하고 좀 수비적으로 일단은 뭐 압박을 가져가든 아니면 내려앉든 단단하게 가져가는 유형. 지난 시즌 칼리아리 2부 리그 성적을 보면은 무승부가 굉장히 많아요. 0대0, 1대1이 진짜 많아. 지난 시즌 2부가 좀 특이하게 홈발이 좀 강했더라고. 제가 뭐 승격팀들이나 다른 팀들 전적 찾아봤는데 뭐 원래 세리에는 그렇긴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라니에리의 전략은 오늘 그냥 뻔해요. 잘 지키면서 0대0 아니면 1대1 정도로 우리가 토리노 원정에서 1점 정도면 만족한다. 혹은 이제 토리노가 공격이 개삽질하면 1대0 승리 정도? 딱 그 플랜을 짜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쨌든 토리노 입장에서 걱정거리는 이제 전방에서의 확실한 좀 믿을 수 있는 카드 혹은 교체로 후반전에 교체로 누군가 들어갔을 때 그런 판도를 바꿔줄 선수가 없어. 선발 라인업은 뭐 나쁘진 않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이 있는 것 같고 결장자는 수비 쪽에 이제 지지나 지마 그리고 또 그 개인기가 좀 괜찮은 공격 쪽에 색 빠져 있고 칼리아리 같은 경우는 로그 미드필더 쪽에 주전급의 로그가 빠져 있고 그밖에 뭐 라파돌라도 빠져 있는 공격 쪽에 요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토리노가 유리하다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점유율 자체가 토리노가 최소 60% 이상 가져가서 약간 좀 가페 느낌의 경기가 나올 수 있겠다 싶어요. 다만 그 안에서 이제 어우씨 칼리아리가 쉽게 먹을 만한 것 같지는 않다. 지난 시즌에 버텨온 그런 부분이나 토리노의 지금의 공격에서의 퀄리티 솔직히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건 블라시치 정도 말고는 없는 것 같아서 학살하는 내용까지의 경기 결과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도 토리노가 무승부를 좀 고민했는데 홈 개막전이니까 일단 믿어주고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색 좋습니다. 세 번째 알라베스 대 세비야. 이 경기가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직전 경기 알라베스 경기를 그 카디스전이랑 햄물을 또 가가지고 맞췄었잖아요. 어쨌든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알라베스는 이거 다른 걸 떠나서 공격을 어떻게 할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볼을 가지고 있을 줄은 알거든요. 카디스전에 실제로 알라베스가 원정이었음에도 물론 카디스가 별로 잘하진 않지만 점유율은 그래도 꽤나 높아. 거의 한 60% 가까이 가져갔어 알라베스가. 근데 공격이 아예 안 돼. 뭔가 날카로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도 세비야 상대로 제가 볼 때는 호민 부분을 물론 좀 감안해야겠지만 공격 쪽에서 막 양질의 찬스를 많이 만들 만한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어제 막말로 바르셀로나 카디스가 역습 상황에서 꽤나 수가 없었을 뿐이지 찬스의 역습 상황이 많이 없었을 뿐이지 갈 때마다 날카롭긴 했잖아. 알라베스가 지금의 세비야 상대로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일단은 조금 솔직히 저는 의문이 좀 많이 따른다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찬스를 많이 잡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세비야의 문제는 이제 슈퍼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맨시티랑 또 슈퍼컵 1대1 무승부로 이제 승부차이 끝에 패배를 했잖아 세비야가. 일정이 빡세. 발렌시아 뭐 맨시티 그다음 여기까지 시작부터 가뜩이나 시작에는 이제 폼이 100%가 아닌 상태로 이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90% 선수들 몸 상태가. 그러면서 이제 한두 경기 하면서 쫙 올라오는 건데 이게 체력이 또 원정 경기여가지고 또 하필 승격팀 원정이야. 알라베스가 또 홈에서 갈아꾸는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조금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승패로 접근하는 부분은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알라베스의 골 결정력을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공격 작업을 생각하면은 세비야가 유리한 것 같기는 해. 그리고 뭐 경기가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어제 뭐 바르셀로나나 뭐 또 어디야 뭐 아탈란타 마냥 뭐 한 골 넣고 막판에 또 한 골 넣고 뭐 막말로 많이 띄울 수도 있는 거고 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알라베스의 직전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저는 언더가 좀 끌리는 것 같고 승패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승패는 패스. 변수가 좀 있다라고 보여줘서 세비야도 일정이 빡세고 지금 네 번째 볼로냐 대 AC 밀란. 여기도 이제 첫 경기죠. 어제 제가 세리에 다 틀렸거든요. 오늘 세리에 두 경기 있어. 이게 진짜 고장난 시기도 두 번은 맞는다고 딱 두 경기 있잖아. 두 번 맞았으면 좋겠네. 다 틀렸거든 진짜 어제. 온오버 승패 다 틀렸어. 물론 몇 개 보지는 않았지만 몇 경기 해가지고 어지럽더라고 진짜. 경기 예상도 제가 예상한 거랑 완전히 다르고. 어쨌든 간에 볼로냐가 이번 시즌 여기 이제 첫 경기가 또 이적 시장 보면은 메델 베테랑 아르나우토비치 여기 다 베테랑 나갔어. 그리고 캄비아소 잘하던 이제 왼쪽 사이드 쇼우텐 핵심 미드필더 중 하나 뭐 소리아노 산소네 베테랑 2선 자원들 측면이나 뭐 공미나 베테랑들이 일단은 많이 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핵심 미드필더도 하나 이적을 했고 왼쪽 사이드백도 빠진 상황에서 이제 베케우마 알크마르 주전센백 또 은도에 얘는 좀 기대치가 좀 있는 것 같아. 바젤의 이제 윙 또 파비안이라고 이제 인터밀란 유망주 그 뭐 호이동크 임대 복귀했고 그러니까 이적 시장 대비 솔직히 막 그렇게 잘 보낸 느낌은 아니에요. 이 베테랑들이 기본적으로 잡아주는 부분이 좀 많긴 했거든요. 물론 아르나우토비치 부상으로 많이 뛰질 못했고 메델은 솔직히 거의 40대잖아. 엄청 많이 뛰진 못했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감초 같은 역할을 해줬던 선수들 얘들은 뭐 핵심이었고 나간 측면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이적 시장이라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고요. AC 밀란이 변동이 많아. 근데 이게 뭐랄까 일단 보면은 토날리 뭐 케텔라르 뭐 브라임 디아스 레비치 늙었고요. 메시아스 뭐 이런 느낌으로 나갔고 풀리식 추크웨제 무사 뭐 치크 오카포 레인더스 첼시 애들 좀 많이 긁어왔네. 뭐 사이드 공격 쪽에 이제 풀리식이나 추크웨제 풀리식은 뭐 모르겠는데 추크웨제는 뭐 잘했죠. 지난 시즌 비아레알 거의 먹여 살렸으니까. 무사 오늘 경기 못 나오고 대신 발렌시아에서 뭐 잘하는 건 솔직히 잘 모르겠긴 한데 어쨌든 데려왔고요. 뭐 치크 첼시에서 많이 뛰었고 지난 시즌 레버쿠젠은 5도인가? 나 5도이랑 치크가 너무 헷갈려. 어쨌든 간에 왔고 잘치에서 또 공격수 한 명 빼왔고 레인더스는 이제 그 알크마르 핵심 미드필더예요. 제가 볼 때는 한 얘 둘 정도는 잘 데려온 것 같아. 플리식은 까봐야 할 것 같고 뭐 무사는 좀 애매한 것 같고 활동량 원툴이어가지고 어쨌든 토날리가 나간 부분이 지금 AC 밀란 입장에서는 부상자까지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보자. 지금 베나세레가 지난 시즌 장기 부상 끄는 이유로 아직까지 부상이거든요. 이제 볼로냐는 수마오로 그리고 이제 바로우 빠져있고 수비 쪽이랑 바로우는 지난 시즌 아르나우토비치가 없을 때 핵심 공격 역할이었는데 뭐 지금 이적설도 좀 시달리고 있고 일단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그만큼 이제 볼로냐가 전방에서는 조금 장신 공격수 이제 지르크지 지난 시즌에 데려온 새끼 얘나 이제 뭐 은도회 같은 애들을 좀 아니면 뭐 임대 복귀한 호이동크 뭐 이런 애들 좀 잘 써야 되는데 뭐 어떨지 모르겠어. 근데 바로가 제일 낫긴 하거든요 예절 중에는. 그래도 가라쿠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빠져있는 부분 좀 아쉽고 오르솔리니의 이제 후반 교체 투입 역할이나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솔직히 뭐 얘기해봐야 까봐야 아는 거니까. 어쨌든 빠져있고 밀라는 베나세르 그리고 무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렌시아에서 퇴장받은 게 있어가지고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 오늘. 이게 나는 중앙이 걱정이야. 지난 시즌 AC 밀란 중앙의 핵심이었던 둘이 나갔어요. 한 명 나갔고 한 명 부상으로 빠져 있잖아.
이러면 이제 조금 뭐 크로니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베나세르가 빠져 있었던 동안이나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는 생각하는데, 뭐 솔직히 AC 밀란 이름값을 봤을 때는 저는 그거에 절대 못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 크로니치 뭐 그냥 뭐 썼을 때 뭐 불편함이 없을 정도. 근데 베나세르랑 토나리를 보면 와 잘한다 하잖아. 그 정도 차이고, 그 밖에 뭐 레인더스 같은 애들 뭐 패스나 이런 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피지컬적인 부분이나 보로냐가 또 빡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딸리는 측면에서 이게 HC밀란의 중원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들어온 애들 몇몇만 보면은 토날리 내보낸 거 욕 많이 먹었잖아. 그거 치고 뭔가 갈아 끼이는 애들 좀 많이 데려오긴 했어요. 플리식도 막말로 밀란에서 살려볼만 하고, 치코 마찬가지고, 오카포 쓸만하고, 레인더스 뭐 알크마레 씹어 먹었으니까. 한데 뭐랄까 약간 피오렌티나 냄새가 나. 피오렌티나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제가 지난 시즌 봤을 때. 물론 뭐 추크헤즈나 이런 애들은 피오에 있었으면 뭐 닭주전이긴 했겠습니다만, 약간 피오렌티나 업그레이드 느낌? 근데 피오렌티나는 제가 항상 홀덤으로 따지면은 에이스 킹이 아니라 이제 잭텐이라 그러잖아. 여기 이제 뭐 그러면은 잭 마담이나 이제 뭐 퀸킹 정도 되나? 그러니까 뭐 저는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밀란이 뭐 좀 잔발에 칠 수 있는 애들을 많이 데려왔는데, 굵직굵직한 것들이 이제 빠지거나 이제 부상으로 오늘 나가리 돼 있기 때문에, 볼로냐가 중앙은 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니콜라스 도밍게스가 일단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퍼거슨도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고, 중앙은 저는 볼로냐가 별로 안 밀리는 것 같아, 냉정하게 봤을 때. 그래서 AC 밀란이 결국에 이제 측면에 이제 뭐 누가 선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방 해줘야 되거든요. 결국 지루는 또 한 살 먹었는데 아직 뭐 AC 밀란이 그 지루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공격자는 특히 영입이 없었고, 뭐 그렇다고 뭐 오리기한테 기적을 바라기엔 좀 애매하고, 저는 한 끗 승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성은 AC 밀란이 볼로냐 상대로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볼로냐가 얘들이 인터 밀란을 좋아하나? 인터 밀란한테는 되게 센데 AC 밀란한테는 유독 약해요. 최근 뭐 몇 년 동안 전적을 봐도 거의 다 졌어. 지난 시즌은 홈에서 1대1 무승부긴 한데 그 외의 전적은 거의 다 졌어요. 그냥 이긴 적이 없어. 뭐 무도 없어요 거의. 역대로 내려가도 3승 5무 15패. 3승 5무 15패면은 3번 붙으면 2번은 밀란이 이길 정도로, 원정인데 솔직히 세리에서 그 정도면은 압도적인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조금 열세긴 합니다만, 오늘은 저는 조금 의문보호가 따르는 것 같다. 어제 뭐 아딸도 마헨, 유벤도 마헨 원정 다 싹 다 마헨했잖아. 라치오 제가 그나마 할만하다고 했던 라치오 빼고 다 마헨했는데, 그랬던 만큼 이 경기는 좀 변수가 따른다. 밀란 저 새로운 영입생들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은 좀 필요할 것이다. 근데 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지 않는 사이드 정도는 봐줄 만한 것 같긴 하다. 뭐 수비는 멀쩡하긴 하니까. 무승배무 보겠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들으세요. 첫 경기 분석은 다섯 번째 크리스탈 팰리스 대 아스날. 토리노도 홈에서 칼리아리를 이긴 적이 없어? 아니 있어요. 있어. 홈에서 7승 5무 4패야. 7승 5무 4패. 일단은 부상자부터 봅시다. 요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아스날 배당 더럽게 많이 올라가네. 일단 최근에 이적설이 있었던 올리세, 크리스탈 팰리스의 또 측면이나 뭐 프리킥도 상당히 좋고 핵심이 저 빠져있고, 영입한 뭐 프랑카 뭐 당장 뭐 필요는 없고, 요 정도 일단은 뭐 쓸만한 자원 중에서 빠져있다라고 좀 보이고요.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이제 노팅엄과의 경기에 부상으로 팀버가 이제 또 나가리 됐고, 뭐 엘렌이 뭐 백업 쪽에 필요 없고, 사실 거기에 제주스 요 정도 빠져있고, 대신 진첸코가 복귀한 것 같아. 오늘 선발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팀버가 진첸코 부상이어서 그 자리 땜빵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팀버가 빠지는 부분은 뎁스적인 측면이나 뭐 후반 교체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진첸코가 나오면 막말로 뭐 되기는 한다 정도 느낌인데,
나는 이게 배당이 올라가는 게 이해가 되기는 해요. 어제도 제가 입중계 중에 막 계속 떠들기는 했는데 저는 이거 아스날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 상당히 어렵게 경기를 할 것 같은데 원래도 아스날이 사실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 막 쉽게 이겼던 적이 별로 없고 지난 시즌 말고. 근데 지난 시즌 아스날 잘했잖아. 지난 시즌 말고 크펠 원정에서 쉬웠던 기억이 없어. 뭐 한두 번 본 것도 아니지만 그 전 시즌에 3대 0으로 졌고 막 크펠 상대로 항상 이 그 쫄깃함에 크펠 흑인들의 쫄깃함에 항상 고전을 했었는데 오늘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올리세가 부상으로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스날 입장에서 아쉬운 거는 제주스가 빠졌기 때문에 이거 하베르츠가 또 톱 나오면은 뭐 공격 쪽에서 계속 날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변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경기는 어느 봐도 진짜 배당 잘 매겠다. 이거 동배 줄만하다 진짜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경기 자체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직전 경기 셰필드 전에 솔직히 경기 내용적으로 상당히 좋았었고 아스날은 노팅엄 전에 홈인 거를 좀 감안을 한다면은 뭐 원정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뭐 생각보다는 노팅엄의 수비를 막 엄청 괴롭힌 느낌까지는 솔직히 없어요. 그리고 아스날의 지난 시즌 문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게 후반 일정 시간이 넘어가면 아스날이 갑자기 경기력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에 존나 잘하고 후반에 떨어지는 거 지난 시즌부터 고질병이야. 매 경기 그래요. 한 경기도 안 빼놓고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어. 나는 또 전 경기 다 봤잖아. 그러니까 노팅엄 전에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반 뭐 한 60분 좀 넘어가고 하필 또 그 좀 넘어가면서 또 실점도 했었고 그랬던 부분이라 이거 또 원정 크펠 원정이면은 지난 시즌에는 아스날이 이기긴 했어요. 진짜 간신히 이겼어. 스코어는 2대 0인데 내용적으로는 진짜 간신히 이겨가지고 오늘도 어느 정도 변수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저는 그래도 달라진 아스날이라면은 이게 뭐 내용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그럴 가능성은 높지만 이길 것 같긴 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뭐 어제 근본 없는 첼시가 또 PK 실축하고 뭐 개헛짓거리 뭐 무드릭 삽질하고 해가지고 첼시한테 잡혔잖아. 약간 그래도 지금의 근본 사실 맨시티 아스날이잖아요.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이길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라고 봅니다. 햄무나 뭐 아스날 승 쪽으로 이렇게 봅니다. 배트맨은 그 최근 몇 년만 나올걸? 아파트 형님. 다음 경기 그라나다 대 라요 마지막인가? 마지막이네. 일단은 뭐 그라나다 첫 경기 AT 마드리드 원정 솔직히 어쩔 수 없었고요. 라요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알메리아 원정에서 PK 2개 잘 얻어내면서 승리를 가져갔었죠. 내용적으로는 사실 내용적으로 볼 거보다 일단 알메리아래. 그라나다가 일단 한 명 지난 경기 이제 AT 마드리드는 또 많이들 가셨을 테니까 우리도 주력이었잖아. 그때 월요일이라서 경기도 없었고 많이들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때 득점했던 무사 어린 놈이거든요. 근데 피지컬이 좋았잖아 그때 골도 넣었었고 그 놈이 이제 AT 마드리드로 이적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런 이적 과정에서 아마 협상 때 그랬던 것 같아. 우리가 사고 야 너네 임대료 보내줄게. 그러니까 그러다가 콜 하고 이제 보내고 다시 쓰려고 했었는데 그게 뭐 계약상 안 된다네. 규정상 계약이 아니라 규정상. 그래가지고 무사가 아웃됐어. 지난 경기 득점까지 올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경기밖에 안 했지만 팀 내 최다 득점자 잘하더라고. 얘랑 뭐 우준이 막 이런 애들 해가지고 그라나다 공격 에이스들인데 한 명이 나가리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라나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선수비 후역습 형태에서 이런 공백은 상당히 좀 아쉬울 수 있어 보이고 라요 같은 경우는 그나마 또 긍정적인 소식은 제가 지난 경기 때도 라요 분석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 카멜로 지난 시즌 라요에서 또 잘했었던 근데 이번 시즌 오면서 AT 마드리드로 얘도 AT네 AT로 임대 복귀를 했었는데 얘를 계속 데려오려고 막 하고 있었어요. 카멜로도 가고 싶다 했는데 첫 경기 당시는 안 왔었거든. 근데 얘가 왔어요 드디어. 라요로 합류했고 또 이제 공격 쪽에 또 괜찮은 레반테에서 또 프루토스 한 명 또 데려오면서 공격 쪽에 보강은 확실히 했다. 미드필더 쪽은 조금 지난 시즌 대비 조금 코메사냐가 빠져서 살짝 아쉬울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전방에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라요가 뭐 은테카도 지금 벌써 득점을 올리기도 했고 28라존 이번 시즌도 괜찮아 보이고 그런 부분인데
라요가 지난 시즌 물론 2부리그긴 합니다만 홈에서 한 경기도 안 졌어. 홈에서. 아니 라요래. 그라나다가 무패입니다. 무패. 홈에서 한 경기도 안 졌고 물론 제노아도 질라르디노 감독이 한 번도 안 졌다고 제가 얘기하긴 했는데 뭐 그래놓고 피오한테 지긴 했습니다만 원정 라요잖아요 이 경기. 아 나는 이거는 그냥 사이즈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라요의 공격 쪽의 영입 또 그라나다의 예기치 못한 이탈 명암이 좀 갈리거든요. 두 팀 다 첫 스타트 자체도 그라나다는 이겼고 그라나다는 졌고 라이온 이겼고 물론 상대가 좀 차이가 갭이 있었지만 모든 좀 그런 배당 흐름도 그렇고 모든 지표가 그래도 라이오 프렌의 손이 가게끔 보이는데 원정 라이오야 이거. 제가 봤을 때 귀신 같은 해무의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저도 라이오 프렌을 봤거든요. 라이오 프렌 사이즈 그러다 좀 전력 누수도 있고 선수비 후역 형태에서 뭐 조금은 생각보다는 뭐 수비 쪽에 직정이 또 바이어가 부상으로 빠졌어 그러나다가 참 요것도 있다. 그리고 공격 쪽에 가뜩이나 이제 그 강등권 항상 전전하는 지난 시즌 바이돌리디스나 바이즈만도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요. 무사가 이탈한 상황에서 이제 메꿔줘야 되는데 뭐 라이오 같은 경우 뭐 주전 라인업에 있어서 뭐 지금 큰 부상까지는 없는 상황 속에서 다 라이오 프렌이 하는데 지난 경기 솔직히 라이오가 알메리아 원정길에서 경기 내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그러니까 PK를 2개 얻고 알메리아가 찬스를 많이 날려서 승리를 좀 가져왔던 느낌이지 라이오가 막 진짜 물샐 틈 없이 틀어맞고 뭐 골 찬스도 많이 잡아서 2대0으로 이긴 경기는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또 생각보다 AT 마드리드 상대로 원정 경기임에도 좀 뭔가를 보여줬다라는 부분들 경기 내용적으로 뭐 역습 때도 날카로움이 생각보다 좀 있었고 이런 부분 봤을 때 진짜 귀신 같은 햄못 뜰까봐 나는 좀 걱정이 되는 경기예요. 누구나 보는 프렌 막 그런 해서 그냥 쉽게 이거 라이오 프렌이지 이거 뭐냐 왜 라이오가 역배야 이러면서 이제 갔다가 아침에 이제 눈 떠가지고 결과 보면 1대0 그라나다 2대1 그라나다 딱 그런 경험 많으시잖아. 딱 그럴 수도 있는 사이즈의 경기라서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라나다는 수비적인 팀입니다. 수비적인 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라이오 프렌이 좀 괜찮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득점 봅니다. 언더까지. 근데 언어바는 솔직히 뭐 앞에 저는 알라베스 경기 언더가 배당 비슷하잖아. 더 괜찮은 것 같고 그래도 본다면 프렌인데 라이오의 원정 2연승은 조금 부담스럽긴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프렌 가서 부러지면 배당도 쓰레기라서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랑 생각이 똑같으신 분들은 그냥 뭐 무는 배당은 솔직히 괜찮으니까 어차피 무 찍는 거고 뭐 무로 찍어도 나쁠 것 같진 않다. 라이오 원정 2연승 솔직히 빡세긴 해요. 한 시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해. 그때 바로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것도 좀 웃기잖아. 그래서 저는 무승부, 프렌, 언더 뭐 이런 느낌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까지.